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9일자 에포크타임스 칼럼 중공의 미 언론 침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의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중공의 언론 침투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공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 2009년부터 50여 개 미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방중 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으로서 그 목적은 미국 언론계의 영향력을 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미교류재단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둥제나가 이끌고 있는데요. 억만장자인 둥제나는 중국 정부의 관리입니다. 둥제나는 홍콩 행정장관을 지냈고 현재는 중공 정치자문기관인 중공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중미교류재단은 외국 정부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자에게 무료로 중국 여행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전현직 의원들의 중국 여행을 준비하거나 식사 모임을 통해서 미국 주류 출간업체 임원들의 비위를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미국 내 제3의 지지자를 양성해 중공을 지지하는 글을 서방 언론에 게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중공이 어떻게 서방 민주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국 정부가 중공의 정책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강연에서 중공의 통일 전선 공작이라 불리는 1년의 선전공세의 목표는 미국인에게 중공의 권위주의적 통치 형식을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그랜트 뉴셈은 이 단체가 중공에 대한 미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제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늘리기 위해 외국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셈은 중공을 선전하는 보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상하이와 선전에는 몇 개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있는지, 중공 치하의 중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섰는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등등입니다. 이런 보도는 미국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비즈니스 업계 및 금융계의 대중국 정책을 좌우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미교류재단에 고용된 홍보업체 BLJ 글로벌이 지난 2011년 제출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 서류를 보면 중국은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들의 주요 홍보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BLJ 글로벌에서 언급된 중미교류재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중 관계에서 의기투합할 전문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육성한다. 그리고 미중 관계를 논할 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호소력 있는 미중 교류 메시지를 작성한다. 그런 다음 둥제나 주석을 통해서 독립적인 제3의 지지자와 단체 및 언론에 전달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2010년 목표는 중공에 유리한 글을 매주 평균 3번씩 각종 출판물에 게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 홍보업체는 각 언론사의 칼럼 26편과 103건의 기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전직 정치인,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구성된 제3의 지지자들이 일부 적극적인 관점을 가진 글을 작성하면 BLJ 글로벌은 언론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컬럼니스트 그리고 대중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BLJ 글로벌의 활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BLJ 글로벌은 2009년 이후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LA타임스, NBC 등 48개 미국 언론사의 기자 128명에게 무료로 중국 여행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BLJ 글로벌이 2011년 배포한 문서를 보면 이러한 중국 여행은 익숙한 여행이라 불리며 미국 톱 기자를 중국으로 모셔가기 위한 것으로 보도 효과와 중공에 얼마나 유리한가가 기자 선정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뉴쌤은 중국행은 중공 정부가 써온 방문 외교나 열정 호객 정책과 비슷하며 중국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기자들은 중공 권력의 영향력 앞에서 스스로는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는지는 의문입니다. 중공은 중미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외국 기자들의 중국 여행을 중요한 통일전선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외교학회는 중공정부 소속 기관으로 외국 관료들의 중국 방문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미교류재단이 후원하는 미국 기자들을 위한 주최자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 학회 회장 양원창은 미국 언론의 중국 방문은 좋은 시도라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현 회장인 왕차오는 2020년에 발행된 내부 관행문을 통해서 이 기자들에게 중국의 진보를 몸소 느끼게 하고 이 매체들을 참고로 삼아 더 많은 외국인에게 진실한 중국을 보여주자며 외신 초청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여행을 다녀온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중미교류재단의 목적이 차근차근 달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LA타임스 한 칼럼니스트는 9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뒤 중국에 대한 미국 언론의 이해는 영원히 중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패드릭 기자는 이번 중국 방문이 중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꿔넣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중국 언론이 계급투쟁의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문화혁명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웃었다며 이번 언론 교류가 상당히 가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미뤄보면 패드릭 기자는 중국 여행을 통해서 중국 언론을 긍정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중미교류재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타임지, 월스트리트저널, 포버스, 뉴욕타임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35개 언론사 대표들과 만찬 자리를 자주 만들었는데요. BLJ 글로벌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서류에는 이 같은 사적인 만찬이 신문업계 리더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이고 진기한 통로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BLJ 글로벌은 개량은 불가능하지만 둥재나 선생의 미국 언론 고위층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다양한 언론의 뉴스 보도와 엘리트 계층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공 지도자들이 법보라고 부르는 통일 전선 사업은 중국 국내와 수천 개 단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들 단체는 정치적 영향을 행사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거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으로 기술 이전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둥재라는 상하이 출신의 홍콩 사업가로 1997년 영국이 홍콩의 행정 통제권을 중국에 넘긴 후 그 첫 번째로 홍콩 행정장관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는 재임 중 23조라는 반전복 법안의 초안 작성에 깊이 관여했는데 이 법안은 2019년
홍콩 최대 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베이징이 홍콩에 적용한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셈은 중공이 개인적 친분을 통해 영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서방 언론의 중국 내 운영을 통제함으로써 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쓴 것이 너무 심하게 중국에 비판적이면 중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뉴셈은 이는 불가피하게 중국에 대한 보도 수위를 낮추는 자기 검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가 나온다고도 말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 언론의 보도를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자신들의 비자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2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공이 아시아의 진짜 환자라는 칼럼을 실었는데 사과를 거부하자 중공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비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미 공영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베이징의 보복이 두려워 2013년 당시 중국 최고 부자였던 왕 젠닝과 중공 고위층 간의 관계에 대한 탐사 보도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매튜 윙클리 당시 편집장은 2013년 10월 한 컨퍼런스 콜에서 그들이 우리를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공영 라디오 방송이 인수한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뉴셈은 중공이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좌우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셈은 미국 언론이 중공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 위기와 관련이 있는 중공 정권의 파괴적인 역할을 관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주요 언론은 중국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가짜뉴스라며 공격했다고 뉴셈은 말했습니다. 또한 뉴셈은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케 하는 진통제 펜타닐의 위험을 보도하는 뉴스조차도 이 같은 합성 마약이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매체와 중국 정부가 상호작용하는 문제는 결국 원칙적인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한 뉴셈은 이런 기자와 언론사 임원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정부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 인종차별에는 제 목소리를 내겠지만 중공의 인권 침해, 인종차별에는 침묵하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